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5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초 경마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고요. 서울 1호 경마도 부산 경마 정말 흡사합니다. 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편성상 인기 마필이 주어지는데 이 마필들이 정말 능력이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 주로 파악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은 조금은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는데 좀 불안하다는 생각되는 마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불안한 인기 마필이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이 마필들은 꼭 여러분들이 메모라든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런 부분은 오늘 정말 제가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한 마리를 빼고 받고 하는 게,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배팅전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주력이냐, 아니면 방어 적중이냐, 아니면 그냥 틀리고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시청 전에 구독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목표 1000분 목표에 제가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호 경마 편성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제가 또 이제 경주별로 풀어드리면서 저배당 흐름인지 배당 노림수의 흐름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경마에 준비된 승부처입니다. 제가 오늘 1경주를 제가 승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3경주, 오늘 오전장 메인은 7경주입니다. 그리고 8경주, 10경주, 11경주 A급입니다. 오늘 7경주와 11경주를 강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11경주. 1경주 제가 승부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죠. 첫 경주가 승부처입니다. 자, 그만큼 이 경주는 아주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기분 좋게 승부 적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준비 과정은 저로서는 확신이 있고요. 6등급 1300m 레이스 제1경주입니다.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인기 마필을 먼저 살펴보면 2번 레전드 K, 그리고 3번 체크포인트, 그리고 외곽에는 7번 그로라는 마필, 여기 이제 한 마리 더 언급드린다면은 5번 헌터블레이드, 그리고 12번 에브리참인데 정리가 필요하겠죠. 자, 먼저 2번 레전드 K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딱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양호한 주로에 1300을 뛰었을 때 1분 23초 7을 뛸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 그런데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 선행 나설 수 있는 마필 아닙니다. 올라오는 마필. 이 체크포인트는 초반의 약점이 너무 심합니다. 이게 S&F 타임이 거의 15초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늦발이죠. 거의 출발은 정상이지만은 엄청나게 초반이 느린 마필입니다. 이 마필, 바로 이 3번 체크포인트. 그리고 헌터블레이드라는 마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선임력은 있는 마필인데, 일단은 직전 경주의 데뷔전 때는 전개가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근데 뒷심의 경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그리고 외곽에는 12번 마필 마찬가지고요. 이 12번 에브리참은 설명드리는 김에 설명드립니다. 이 마필은 분명히 능력은 좋습니다. 스타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뒷심도 좋고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냐면은 스피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출발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어느 순간 뒤에가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필이 스피드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종말에는 또 올라옵니다. 이 마필의 현재 여건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약편성에 느린 편성에 1400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승부가 됩니다. 이 마필, 물론 이 편성도 승부가 되는 이유가 그다지 강하고 빠른 마필이 전혀 없습니다. 거리가 좀 짧을 뿐이고요. 추입 대결이라면은 에브리참도 역시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설명드린 김에 이 마필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 1경주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7번 그로우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확실한 내용이 좀 있는 게, 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달이었죠. 이때 이 마필의 종반의 추입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12초 7이었죠. S&F 타임.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빠른 기록이었고,
사망 타임이 36초 7이었습니다. 여력이 월등했죠. 그리고 나서 12월달에 이 마필이 딱 선위권에 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추입력이 좋은 마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타트라든가 선입이 되는 마필이다. 그리고 나서 직전에 또 이 마필이 따라가면서 종반에 거림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필의 그동안의 1년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로라는 마필은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니다. 이 편성은 너무너무 느린 편성이고 웬만한 마필들이 올라와야 된다. 그로라는 마필이 최소한 선입권에만 붙어주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냥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이 7번 그로입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 7번 마필 일단은 강하게 믿고요. 뭐 안고 한다면 이제 헌터 블레이드가 이 마필이 직전에 2개월 만에 줄였던 경주였는데 분명히 이 마필도 스타트가 되는 마필입니다. 이때는 선행까지 받았었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뒷신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훈련 강도 좋고요. 다만 이제 거세를 한다면 이 마필이 직전에 첫 출전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현장에서 체중이 한 7kg 정도 불면은 상당히 좋은데 빠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저부터 이 마필 승부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내치는 2번 레전드 K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큰 배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듯이 적중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승부 경주다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에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정리해본다면은 7번 그로는 부동의 축입니다. 저에 따른 누림수는 5번 마필, 2번 마필, 그리고 12번 마필 정도를 일단은 추천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상황에 변수는 있겠지만 충마에 따른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심에는 7번을 축으로 해서 1경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오늘 준비된 경주 중에 가장 저배당, 그것도 초저배당 경주가 예측이 됩니다. 그야말로 뭐 복순식 기준, 야 이거 과연 2배가 나올까?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2배 배당 절대 안 나옵니다. 이번 경주. 그만큼 뭐 이뒤의 마필로 확실히 인정이 되는 그런 레이스로 보여지고, 항상 그렇죠. 경주는 많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경주에 굳이 뭐 배당 마필, 오히려 그런 거는 제가 더 많이 찾습니다. 이런 경주수로 정말 이 배당 마필 없나 엄청나게 찾는데 결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4번 우르스 퀸, 그리고 8번 컴플리트 리더. 공교롭게도 이 마필들이 또 추입형 마필이라면은 전개상에 또 변수를 꼽아서 이게 또 어떻게 이유를 찾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네요. 또 초반에 또 빠릅니다. 최소한 선입권에는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요. 일단은 뭐 이뒤의 마필 병력일 수도 없겠고 훈련 강도 좋고요. 4번과 8번은 이번 경주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관심은 말이 3위권에 모아지겠죠? 3위권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모아질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황금꽃이 저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소위 4번과 8번보다도 오히려 능력을 저는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그런데 이 마필이 안 좋은 게 10월 달에 GM사 때 거림이 이때 정말 좋았습니다. GM사는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걸음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마필의 능력이 좋았었고요. 단 어떤 점이 변수였느냐? 데뷔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GM사를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파행기, 그리고 최근에는 또 골막기가 껴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골막염이라는 거는 어린 맛빌들한테는 성장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쳐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골막염기가 없으면 더욱더 좋긴 한데 크게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전에 이 맛빌이 파행의 여파가 있었던 맛빌이 또 최근에 골막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정말 4번, 8번이 보여준 거는 있지만은 기본적인 잠재력과 능력은 1번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좀 변수로 보여집니다. 1번 마필. 2번 마필이 인기를 모으겠죠. 왜? 선행을 받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는데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4번, 8번은 한 방을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3위권 마필 여러분께 찾으신다면 저는 모든 선입견 다 빼고 정말 액면만, 정말 MSG 다 빼고 액면만 제가 주행사를 치고 난 다음에 마필의 능력을 다 평가를 하죠. 그때 점수가 좋았던 마필들만 이렇게 설명 들어보면 간단하게 5번 서울을 날다, 6번 큐피드 스윙, 10번 서울태양, 11번 비아리카, 이 4뒤의 마필입니다. 이 4뒤의 마필이 MSG 다 빼고 제가 메모해둔 마필의 능력 점수가 그나마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물론 4번, 8번 빼고요. 나오는 마필 치고는 가장 높게 점수를 줬던 마필들이 11번, 10번, 그리고 6번, 5번, 1번입니다. 이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삼복승식을 하신다면은 이 마필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황금꽃이 만약에 현장에서 정말 너무 상태가 좋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3등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참고를 하시면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배당이 유력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좀 다양성 있게 배팅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됩니다. 일단은 충마의 믿음도 있겠고 2위권에서 이거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승부됩니다. 이번 경주. 자, 먼저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6번 테스메리입니다. 테스메리. 정말 제가 건방진 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좀 아쉬운 게 정말 저는 문세영 기수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순간 배당이 더 깎여버렸습니다. 배당이. 저는 이 마필도 이번 경기 노리고 있고요. 테스메리라는 마필. 그런 과정에서 이게 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팔린다고 해서 제가 이 마필을 저평가할 이유는 없겠죠. 어차피 저는 세게 왔던 마필이고 이번에 여건에서는 무조건 된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라면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배당의 욕심을 버리고요. 이 마필이 왜 되냐면 지난 1월 8일이었죠. 이때 엄청나게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소위 저는 능력 대비 100이라면은 20? 한 30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그러면 이런 마필들은 정말 10중 8구 직전 바로 다음 경주에 무조건 승부가 되는데 안 됐습니다. 의지를 안 보였느냐? 아닙니다. 내 측의 최지정계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왜 이 마필이 그때 부진했냐면 제가 볼 때 테스메리라는 마필이 마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현재의 완성도라면은 1300의 승부는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1200의 거리라면은 이 마필은 무조건 승부가 됩니다. 1200의 거리라면은 무조건 승부될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저는 기승기수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냥 경주 거리가 1200m가 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축이다. 물론 상대 마필 다 봤죠. 이 편성이라면은 테스메리아 마필은 무조건 이거는 믿을 수 있겠구나. 믿고 할 수 있는 축이다. 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테스메리입니다. 2위권에서는 역시 선인요 마필이 버티가면서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은 코스모킷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왜소합니다. 이 마체가 현재 402kg까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왜소한 마필이죠. 그런데 이 마필을 딱 보시면 기본적으로 코스모킹 같은 경우에는 실전을 치르면서 스타트가 정말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직전에는 거의 선입전개를 펼쳤죠.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16조 만에 나오는데 현재 코스모킨이 지난해 6월달 이후에 교도로상 이후에는 병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쉬었고요. 훈련 강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왜? 그 전 경주는 이 마필이 습훈련이 단 한 바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무려 3바퀴의 훈련을 했습니다. 이 준비 과정만 놓고 본다면 코스모키는 일단은 유축컨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고 병력이 쉬었고 훈련도를 이 정도로 높게 시행을 했다. 마체가 왜소한데 무조건 선행 승부가 되는 여건입니다. 또한 편성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최적의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노립니다. 2번 마필.
또 한 대의 선행형 마필은 바로 이 9번 은혜가문입니다. 물론 이제 은혜가문 같은 경우가 예전 대비해서는 체중이 정말 많이 불었죠. 이 마필이 지난해 2월 달에 경주를 치르고 현재 53주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려 체중은 62kg가 불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불었죠, 체중이. 그래서 체중만 불어난 게 아니라 스타트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스피드라든가 종반의 힘도 상당히 많이 붙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100%를 기대하기에는 좀 미흡해 보이는데 이 편성의 눈높이를 맞추고 간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힘찬 정도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이 9번 은혜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까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 마필은 이제 차선책이죠.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10번 포에이스가 종반에 올라오겠죠. 그러나 제 머릿속에 그리는 승부경기의 노림수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조건 6번은 무조건 되는 마필이다. 이거는 정말 그 직직전 경주부터 이 마필은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좋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최고의 기수까지 기승을 했습니다. 문세영 기수라는 최고의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여기에 2위권에서는 아무래도 준비가 된 마필이 2번입니다. 그리고 9번도 가능권이 있다. 이 마필들마저도 불안하더라면은 안정적으로 이제 10번을 안고 가면은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변수 없이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부 경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테스메리는 강하게 정말 믿음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마필은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또 능력만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이 정말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현장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6번 마필은 그래도 여러분들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2번, 9번 마필을 상태 또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3경주 두 번째 승부처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거는 여러분께 제가 좀 힘을 조금은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이 좀 있네요. 힘을 실어서 한번 뺄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 5등급의 1200m 레이스인데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편성을 보시면 여러분들 현재 거의 10번 이상의 경주를 치르고 있는 4세 이상의 마필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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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마필 거의 대부분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현 시점이 현재 연초죠. 이 시점에서는 기존에 있는 마필보다는 3세 마필을 무조건 세게 보는 게 맞습니다.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면 또는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라면 3세 마필을 세게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보니까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2번 유니콘 킹덤 3세 마필이죠. 그리고 5번 마필 클라우터 5세 마필 7번 글로벌 파워 3세 마필 그리고 8번 투혼기상 이 마필이 3세 마필입니다. 3세 마필 서두에 말씀드렸죠. 3세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글로벌 파워입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능력을 보여준 바 있고요. 최근에 꾸준하죠. 다만 이제 특징이 있다면 종반에 올라와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네이스름이 아주 느리진 않지만 그때서 압도적인 또 선행력 마필도 없습니다. 충분히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파워는 빠른 레이스룸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경주력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 중에 우선순위로 저는 둡니다. 글로벌 파워. 단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최근에 체중이 이 마필이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12kg 정도 빠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체중이 빠지면 이건 좀 불안하죠. 반면에 역으로 또 체중이 만약에 불어난다면 좀 더 세게 읽어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7번 마필 그렇게 평가를 낼 수 있겠고 3세 마필 주목하셨나요? 말씀드렸죠. 유니콘 킹덤. 이 유니콘 킹덤이 직전 경주 2월 5일이었습니다. 2월 첫째 주 1200m 레이스를 1분 15초 9에 뛰었고요. 딱 비교가 되는 게 작두콩이라는 마필이 2월 5일이었죠. 같은 날이었습니다. 1200m 레이스를 1분 16초 7에 뛰었습니다. 이게 3세와 4세 마필 간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두콩이라는 마필은 안 되는 마필이고 반면에 유니콘 킹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과 직전의 여력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8번 투혼기상이 지난 10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이마필이 대상용주를 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템포 쉬어갔고요. 거리 부담도 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1200m 레이스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투혼기상.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내용은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 이 클라우터라는 마필을 제가 뺍니다. 이 마필은 제가 삭제라고 합니다. 삭제. 왜 이 마필을 빼냐면 직전의 기록은 좋았었죠. 좋았습니다. 5세 마필이라서가 빼는 게 아니고요. 빼는 게 아니고 이 2월 18일 정말 이 환장했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경주가 모든 마필, 선행을 나서건 취입을 하든 어떤 마필이든 간에 내측에 있는 마필들이 웬만해서 거의 다 꽂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취입형 마필도 거의 뭐 그냥 내측에 붙들고 늘어졌던 마필들이 종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측 취입으로 올라왔고요. 이 클라우터가 이 마필이 이게 능력이 있어서 이때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절대 이게 되는 마필이 아니고 그런 주류였습니다. 제가 이달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제가 이때 예상을 하면서 어떤 예측을 했냐면 정말 이거는 현장에서 이게 기승기수들이 이 부분을 알고 제가 예측을 했을 때 이 마필은 정계상 이거는 무조건 내추로 가겠다 라고 하면 꼭 외곽으로 뺍니다. 그래서 이게 또 틀렸고요. 그래서 이날 제가 엄청나게 혼란이 좀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9번 게이트의 클라우터고요. 클라우터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아주 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편성에서는 이 마필이 기대감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라갑니다. 그것도 아주 내쳐서 아주 편하게 그냥 따라갑니다. 9번 마필이죠. 보라색 모자. 아주 일찌감치 그냥 내측에 자리 포지션 잡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최종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1번, 2번, 9번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신기하게 내측에 2번, 1번, 9번. 단 1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웬만큼 이게 그냥 내측으로만 따라가면 그냥 이게 진로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2번, 1번 그대로 꽂히고 여기 이제 내측에 딱 편하게 봤던 이제 9번이 올라옵니다. 추임력으로 쓱 올라옵니다. 9번 마필 같은 경우가 했던 거는 딱 하나죠. 다 그냥 편하게 내려놓고 그냥 내측으로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종반에 기회가 주어졌고 올라오는 걸음이었고요. 물론 경마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기 때문에 뛰어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 여러분들도 이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때 2월 18일에 선전했던 마필들 정말 이때 당시에 외곽을 타고 들어왔던 마필은 정말 세게 봐줘야 되고요. 반면에 내측으로 곧게 왔던 마필들은 한 번쯤 재검증이 필요한 마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마필이 클라우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공교롭게도 이 마필이 인기순위 한 3위, 4위 정도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하나를 꺾어가는 게 엄청나게 이게 도움이 됩니다. 꺾어드리겠습니다. 5번 클라우터 제가 볼 때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4경주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7번 글로벌 파워의 능력을 가장 믿고요. 여기에 2번 유니콘 킹덤, 8번 투혼기상. 제가 굳이 그냥 3세 마필만 지목해드리는 게 아니라 보니까 또 3세 마필들이네요. 이 3대의 마필. 그리고 보병 마필은 그나마 직전에 종만의 건엄의 변화를 보였던 9번 큐피드 보호 정도가 이번 경주에 복병 마필로 분류가 됩니다. 자, 2번, 7번, 8번 축은 저는 7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9번 마필까지 5번 마필은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를 분석하면서는 크게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한 경주가 되겠고 안 되는 마필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먼저 지난 2월 4일, 2월 첫째 주였죠. 이번 주가 이제 주기가 또 3월 첫째 주다 보니까는 이때 뛰었던 마필이 많이 나오는데 2월 첫째 주 1200을 뛰었던 마필에 한번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1번 슈프림스타가 준우승을 했죠. 1분 16초 7이었습니다. 2월 5일 양호한주로의 모빌의 수문함율 6%였습니다. 이 마필이 1분 16초 7을 주파를 했고요. 그리고
데스크탑이 2월 4일. 물론 이제 하루 빠른 날이었는데, 모래 수분 함유율, 그리고 양호한조로 동일합니다. 1분 17초 3. 그리고 포린너브 2월 4일 1분 15초 4. 여태까지 나온 마필 중에 가장 빠르죠. 1분 15초 4. 그리고 아르고스마일 2월 5일 1분 16초 2. 그러니까는 이 기록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포린너브라는 마필이 가장 빠르고요. 현재. 그러니까는 비교했던 마필들이 1번 16초 7. 그리고 3번 마필 17초 3. 포린너브 15초 4. 아르고스마일 16초 2. 그러면은 가장 빠른 기록은 포린너브. 그 다음에는 아르고스마일. 데스크탑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슈프림스타입니다. 이 3두의 마필은 먼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소위 이제 포린너브, 아르고스마일, 슈프림스타 다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이고, 기존에 있는 마필 중에서 가장 이번에 나온 마필 중에 센 마필은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전력으로 인정이 되겠죠. 기록도 좋고요. 최근에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큐피드 비상입니다. 큐피드 비상. 다비드 기수의 기승이라면 일단은 적인 기수로 볼 수 있겠고, 최근에 12조 마방이 은근히 좀 여러 기수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주는데, 그래도 이 마필은 상금벌이에 좀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적임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 그만큼 준비 과정 자체는 좀 남다르다. 그리고 편성도 약하고요.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가장 믿습니다. 이번 경주는 분석할 게 없습니다. 6번 마필을 믿는다라면은 가장 유력한 대학 마필은 포린너브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아르고스마일, 1번 슈프림스타. 이 마필들로 이번 경주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굳이 이번 경주에 만약에 이제 변수가 되는 마필 한두를 여러분께 설명드려 본다면은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만약에 당일날 주로가 엄청나게 무거운 주로 형성이 된다면은 이 마필은 좀 주의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2번 옥동공자. 이 마필은 제가 최근에 보면 분명히 이 마필은 걸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걸음이 나쁘지 않은데 뭔가 레이스도 안 풀리고, 그래서 최선의 그런 의지도 조금은 미흡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여건만 딱 조성이 되면 이게 걸음이 폭발하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걸음이 분명히 이 마필은 거의 터지기 직전이다. 여건이 중요한데 그 여건만 맞는다면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제가 단순하게 이번 경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경주 여러분들 꼭 이런 마필들은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메모를 못하면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두수가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제주 경마까지 하다 보니까는 메모를 꼭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내용을 메모를 하시고, 추입, 가능 여건, 7 변화 왔다. 이 정도만 메모를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보병 마필은 이 마필 정도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제가 한번 간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공식을 한번 해보면은 6번 마필, 5번 마필, 그나마 6번이 좀 더 앞서 있다. 이미 현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이고, 그 다음에는 8번, 가장 저평가 될 수 있는 마필은 1번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식이 됩니다. 6번 축에 5번, 8번, 1번 순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과 견줄 수 있는 마필은 5번이 유력하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무거운 줄을 하면은 7번 옥동공주라는 마필이 나름대로는 최근에 걸음의 변화가 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주로가 무거웠을 때, 추임마가 정말 계속 선전했을 때, 반면에 선행마가 계속 무너지는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는 7번 마필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경주는 간명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거는 제가 정말 이 승부까지 적었다가 이거는 지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경주는 제가 오늘 무려 승부를 6개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저히 7개는 저에 따른 그런 처음에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7개 승부를 안 가져가고요. 이 6경주는 제가 일단 현장에서도 한번 강하게 한번 노립니다. 이번 6경주. 우선 이제 3두의 마표를 저는 좀 강력하게 노리겠고요. 외산마 4등급의 1600m 레이스. 먼저 이번 경주는 이렇게 먼저 분석을 합니다.
국산 마필과 외산 마필 4등급이 있는데 무조건 국산 마필이 셉니다.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는 검증된 부분이고 국산 마필이 외산 마필보다는 무조건 세다. 이번 경주. 그러면 이제 외산 마필이 2번 아르폰스라는 마필, 그리고 외곽에 있는 6번 옥룡이라는 마필, 이 뒤에 마필이 동반천하고 있고요. 아르폰스가 그나마 최근에 조금씩은 좋아지는데 7세 마필입니다. 7살짜리 마필. 그리고 55kg면은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전혀 메리트 없고요. 그리고 옥룡이라는 마필도 자, 이번 경주가 이게 뚜렷하게 선행용 마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옥룡이라는 마필의 선행 출하가 기대가 됩니다만, 이 마필 또한 선행을 나선다라 해도 57kg면 정말 이거는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저는 외산 마필의 기대치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1번 골드나노가 이번 경주에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팔립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골드나노. 단 골드나노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아주 정말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물론 이제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이 선입전개도 펼치면서 나름대로 스피드감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정말 거의 그냥 초반에 따라가면서 완벽하게 추입 작전을 펼치고 있는 마필이 골드나노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을 알고 있고요. 그동안의 과정도 알고 있고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GNF 타임이 12초대죠. 날라들어오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선익 또는 선행용 마필이 아니라 따라가는 마필이라면 항상 이거는 충마로서는 100%를 기대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을 못 믿는다서가 아니라 상대 마필의 허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전개상.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외곽에는 8번 KN 언더킹이라는 마필입니다. KN 언더킹. 상대적으로 이제 KN 언더킹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마필은 예전에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또 추임력을 발휘했던 마필이었는데 최근의 모습을 지켜보면 일찌감치 선행권에 붙어서 승부를 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4등급의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걸음 매력이 월등했던 모습이었고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때도 거의 중상위권 선익 전개를 펼치면서 종반의 뒷심을 살렸던 모습이었죠. 그러면 이런 전개를 감안해 봤을 때 KN 언더킹이 만약에 이번에 선익권에 붙는다. 그리고 골드나노가 계획대로 추입 전개를 펼친다. 과연 골드나노가 무조건 100% 8번에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2위권에는 무조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쌍승식이다, 100% 축이다 라고 하기에는 전개상 변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뭐 저는 이 뒤의 마필 모두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 8번이라는 마필을 언급을 드리는 게 이 마필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최근에는 참고는 모습이 아니라 선입전개를 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걸음이 나아지는 모습이 되네. 그만큼 직전의 편성이 강했습니다. 이 드래곤스타, 용오지마, 한강매직, 스타블레이드 이 편성이 정말 강했던 편성이었는데 55를 짊어지고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다? 이거는 성적으로 능력을 입증을 한 부분입니다. 또한 다비드 기수의 재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이 마필을 저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주목을 하고요. 제가 이 승부를 염두에 뒀다라는 거는 노릴 수 있는 보평 마필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스타블레이드라는 마필, 스타블레이드. 이 마필이 직전에 그냥 인기순위 4위의 마필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전개는 너무너무 아쉬웠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분명한 점은 지난 1월 15일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마필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현 급에서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에는 전개가 아쉬웠다. 공교롭게도 빅투아루 기수의 안장 교체인데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왜냐면은 빅투아루 기수가 10월 이때 아니었죠? 5월 29일이었죠. 작년에. 이때 준우승을 했을 때 1800을 뛰었을 때 이때 호흡이 정말 좋았습니다. 빅투아루 기수. 그리고 최근 대비 훈련량도 높이면서 조교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번에 공을 들였습니다. 여기에 숙보훈련뿐만 아니라 출발 연습까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었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마필은 정말 한번 입상을 한번 노려보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엄청나게 엿보이는 마필이 바로 10번입니다. 스타블레이드. 그래서 이 10번 마필을 이번 경주는 저는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번 경주에 3두의 마필을 주목합니다.
3두의 맛빛 바로 1번 골드나너, 그리고 8번 케인 언더킥, 10번 스타블리드, 이 3두의 맛빛을 강하게 누리면서 제가 승부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뭐 현장 승부로 갈 수도 있겠고, 일단은 강배팅 경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그러니까는 우선적으로 이제 국산 맛빛, 외산 맛빛과의 경쟁에서 외산 맛빛 정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국산 맛빛을 봐줘야 되는데, 국산 맛빛 중에서는 1번이 무조건 센 맛빛은 맞지만은 저는 3두의 맛빛, 나는 3파전으로 봅니다. 전개상 8번의 전개가 좋기 때문에 1번 골드나너, 8번 케인 언더킥, 그리고 10번 스타 블레이드까지 3두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하고요. 만약에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의 경쟁력을 살려본다면 바로 이 별빛 보석, 이 마필의 추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안고 할 때는 복종 공략이 아니라 축을 세워두고 안고 가줘야 되겠죠. 축마를 세워두고, 그러니까 1번이든 8번이든 축을 세워두고 갔을 때는 7번도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단 복종 공략 1번, 8번, 10번, 1번, 8번, 1번, 10번, 8번, 10번 이렇게 복종량 갔을 때는 7번을 안고 하면 맞고서 좀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축마를 세워놓고 가느냐 아니면 복종량이냐, 이에 따른 선택에 따라서 7번에 안고 갈 수 있는 유무는 정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6경주도 일단은 뭐 나름대로는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번 경주 역시 좀 더 집중력 있게 배팅 강도 한번 높이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경주 중에 그나마 또 쉬는 기대주들도 있겠고, 이번 경주는 정말 상대적 혼전입니다. 혼전인데 저는 이 경주가, 저는 무조건 승부가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일단은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이번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번 경주에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발이 8번 마필 바덴입니다. 이번 경주에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발이 8번입니다. 바덴이 지난 11월 26일이었죠. 이때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편성이 약하진 않았습니다. 6등급에서. 그리고 직전 경주는 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승급전이 많은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덴이 데뷔할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때였죠. 11월 4일 GM심사 이때 걸음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렇게 세게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바덴. 그러니까는 잠재력이 뭐 아주 뛰어난 마필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던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데뷔하고 나서 보니까는 성적이 좋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마필의 냉정한 평가를 한번 해봤을 때 직전 경주의 10월 25일이었죠. 10월 25일. 이때 당시에 이 마필의 1200m 레이스 기록이 1분 16초 1초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같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10월 25일. 같은 날에 6등급에 우승했던 마필의 기록이 1분 15초 7. 이게 두 번이나 있습니다. 1분 15초 7. 그러니까는 직전에 바덴이 뛰었던 경주에서 1분 16초 1의 우승 기록인데 늦죠? 같은 6등급에서도 늦습니다. 그리고 5등급 우승만 마필의 기록이 1분 15초 4로 기억을 합니다. 1분 15초 4. 그리고 4등급의 우승한 마필이 1분 14초 플랫. 공교롭게도 이날에 1200m 거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바덴이 뛰었던 경주가 직전에 12월 25일이었죠. 12월 25일. 이때 1경주 보면은 1000m, 1000m, 1200 바덴이었고 4경주였죠. 6등급 레이스였습니다. 이때 당시 우승 마필의 기록이 1분 15초 7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덴의 1분 16초 1보다는 빠르죠. 그리고 5경주도 6등급의 1200m 레이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우승한 마필의 기록이 1분 15초 7이었습니다. 같은 날 5등급 1200m 레이스 우승 기록은 1분 15초 4였고요.
이때 당시에 뭐 4등급까지는 보실 필요 없겠죠. 4등급 좋습니다. 혼합 4등급. 이때 우승 마필의 기록이 1분 14초 플랫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바덴바덴이 성적은 좋은데 직전의 기록이 그다지 빠르진 않았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이마필이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10주 만에 출전입니다. 10주 만에 출전. 여러모로 8번 바덴바덴이 또 이번 경주 인기순위 3위 아니면 4위를 기록 중에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 냉정하게 8번 마필의 메리트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 뭐 이거는 뭐 정상적인 합리적인 의심이죠. 합리적인 이마필의 능력 평가입니다. 당일날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동일한 6등급 편성에서도 밀리는 기록이라면은 또는 이번 경주의 10주간의 공백기까지 감안해 본다라면은 이 편성이 절대 만만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바덴바덴은 일단은 저로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뭐 내심 거의 뭐 본전 정도? 안고 간다면 본전 정도로만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전혀 세게 보진 않습니다. 8번 마필. 그러면 이번 경주에 키를 주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내측에는 두 마리입니다. 1번 송암레이서 그리고 2번 유청파라는 마필. 이번 경주에 5번 원평킬러라든가 또는 9번 그랜드파워, 외곽에는 11번 신의반점 나름대로 능력 있는 마필들은 많은데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좀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원평킬러도 스타트는 좋지만 물론 이제 직전에는 거리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냉정히 본다면 이 마필도 기복이 좀 보였고요. 그랜드파워는 현재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뭐 전혀 마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1월 28일 경주를 출연한 다음에 패출혈이 있었죠. 패출혈. 근데 이때 걸으면 좋았습니다. 단 이 마필도 최근의 경주록은 약간의 좀 우라가 있죠. 그리고 신의 반전이라는 마필. 신의 반전도 물론 이제 이동화 기술은 적인 기술이긴 한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거의 하위권이었죠. 성적이. 이렇게 놓고 보면 정작 7경주에는 바덴바덴도 불안하고 5번, 9번, 11번이 다 가능성은 있는데 이 마필들이 안정되지가 않습니다. 믿고 가기에는 조금씩 부족해 보이는 마필. 그래서 저는 냉정히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소위 가장 검증되고 최근에 컨디션이 가장 좋은 마필은 2번 유청파라는 마필을 일단은 주목합니다. 물론 이제 인기 마필이죠. 인기 마필인데 2위권에서 인기 마필 중에서 제가 삭제할 수 있는 마필도 있고요. 그 중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2위권에 강력한 누림수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무조건 승부됩니다. 무조건. 안정된 마필은 2번이고 저기에 정말 당일날 주로 상태에 따라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입니다. 송암레이서. 송암레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마필이 최근에 걸음은 상당히 좋습니다. DC 명령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리는 또 1400m 레이스죠. 자, 물론 1번은 일단은 당일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로에 따라서는 이 마필은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극단적인 무거운 주로라면은 정말 최적입니다. 특히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 이거는 뭐 원평킬러도 좀 빠른 마필이고요. 그리고 그랜드파워도 빠르고 신의 반전도 이전에 잘 뛰었을 때는 선임력이었습니다. 선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선행 무덤의 편성이라면 주로라면은 이거는 1번 송암레이서를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가정을 두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뭐 정상적인 주로다. 지극히 정상적인 주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유청파를 추구를 해서 이번 경주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를 수 있는 마필 확실하게 자르고 인정할 수 있는 주로 마권 쪽에 힘을 실어 드리면서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번 7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주민의 첫 번째 A급 승부처가 됐고요. 저는 뭐 무조건 승부가 된다고 보여지고 특히 불안한 인기 마필은 저는 과감하게 자릅니다. 현장에서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요. 정말 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최대한의 가능성까지 열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요. 그래서 판단에 쓴다면 1번 송암레이서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장 판단이고 뭐 지극히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2번 유청파를 놓고 하는 게 이번 경주는 가장 정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오늘 주민의 첫 번째 A급 승부처고 저는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 확인할 부분까지 확인해 본 다음에 승부 경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의 첫 번째 A급은 제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번 경주 제가 준비한 승부처입니다. 정말 이번 경주는 제가 임팩트 있게 정말 말 그대로 한방 주력입니다. 정말 한방 주력에 강하게 한번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승부 경주를 한번 여러분께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할 마필은 외곽에는 7번 제이피닉스입니다. 제이피닉스. 이 마필이 1억 2천만 원의 고가의 마필이고, 물론 이제 기본기는 정말 좋죠. 근데 저는 직전에 좀 깜짝 놀랐던 게 8월 달에 경주를 치러 이 마필이 공백기가 있었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무려 5개월이 넘는 시점에 공백기를 가졌는데, 이 마필이 선행전개도 아니고 선입도 아니고 종말이 취입으로 날아들어옵니다. 그것도 최외곽 게이트에서 정말 상당한 능력 마필이고,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제이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전 적응 마쳤고 정상적인 주기에 이 마필의 잠재력과 직전에 여러 걸로 감안해 본다면은 1400m 레이스 이거는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제이피닉스. 제가 이번 경주를 한 방으로 보는 이유가 전개를 놓고 보면 어차피 제이피닉스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에 따라갑니다. 이 마필 선입 전개를 펼칩니다. 그런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중에 이거는 한 마리가 정말 편한 선행이 예측이 됩니다. 선행할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9번 포에복한 그리고 5번 BJ 스톰입니다. 근데 액면으로 봤을 때는 BJ 스톰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다면은 이거는 9번 마필이 그냥 단독대기입니다. 이 마필이 제가 금요경마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부산경마에서 소리태풍이 이거는 정말 붙잡고 선행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경주에 이 포에복하는 그냥 붙잡고 선행입니다. 이 마필의 댕빠를 따라잡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에복한이 편한 선행을 받았을 때는 정말 1400의 거리라면 그 어떤 마필과 견줘도 이 마필은 크게 밀리는 능력에서 크게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포에복한. 게다가 27조 마방에 승부가 되는 김정준 기수의 기승에 그리고 선행용 말머리에 강점이 있는 김정준 기수의 기승에 직전 대비 강도 높게 시행된 훈련 강도까지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 이 마필로 무조건 선행 출하이 그리고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포에복한입니다. 조금은 간단하죠. 그런데 이번 경주가 그렇습니다. 이 편성이. 그리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은 8번 나온 포레스트 그리고 4번 서브에이스 3번 다이아키인데 이 3대의 마필 중에서는 특히나 서브에이스라는 마필이 최근에 어떤 변화를 보였냐면 이 마필이 지난 10월달에 우승을 한 다음에는 11월달에 훈련이 상당히 좀 약해졌죠. 그리고 12월달에 습보를 무려 5바퀴를 돌리면서 훈련 강도가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 6바퀴 4등을 했고요. 이번에는 무려 7바퀴를 돌렸습니다. 훈련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강해졌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는 마필들이 3번 다이아키라든가 4번 서브에이스, 8번 나우포레스트가 만만치는 않지만은 이 3류의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준비 과정과 최근의 내용을 놓고 본다면 바로 이 4번 서브에이스가 올라오는 마필 중에선 그나마 가장 저로서는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8경주는 승부처긴 합니다만 좀 간명합니다. 우선 능력은 제이피닉스를 믿고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제이피닉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무조건 버틸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은 9번 포에버칸이 되고요. 여기 올라오는 마필들은 3번, 4번, 8번이 만약에 9번이 무너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는 4번 서브에이스가 훈련 강도라든가 준비 과정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마필을 추입형 마필 중에서는 좀 더 높게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경주는 이렇게 승부가 됩니다. 7번, 9번 이 한 방을 저는 일단은 강력한 노림수로 주목을 하고요. 현장에 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이거는 7번, 9번 한 방에 승부가 가능한 그런
편성입니다. 구경제입니다. 외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기이고요.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상당히 좀 있는데 이런 경주일수록 중심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중심이냐면 전개와 능력. 물론 이제 당연한 소리죠. 전개와 능력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전개와 능력을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혼전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번 최강키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저는 가장 센 마필로 인정이 됩니다. 최강키 선입전개 기대가 되고요. 선입전개. 그리고 레이스 위너가 이 마필이 데뷔할 당시의 포스가 정말 강했습니다. 연승이었고요. 그것도 뭐 강편성에서도 상대를 압도했던 탄력감이었는데 직전에 승급전에 따라가면서 이 마필이 졸전을 펼쳤죠. 졸전. 그럼 이제 레이스 위너는 마필은 과연 각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마필은 선행마입니다. 물론 레이스 위너가 출발과 동시에 스프링처럼 팡 튀어나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이 대하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순발력은 그냥 보통 수준 이상이고 여기에 밀고 나오는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은 선행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데뷔전을 지켜보면 굳이 이 마필은 선행을 안 받아도 선입권에만 붙어줘도 종반에 승부가 되는 마필입니다. 이미 그런 걸음을 보여주지 말고요. 직전에는 너무 외곽 전개, 너무 후미권 전개였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 발휘가 전혀 쉽지 않았던 모습 볼게요. 뭐 모래 맞을 거 다 맞으면서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번 게이트 2점이 일단은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전개와 능력을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제가 후반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4번 화이트킴. 화이트키는 지난 12월 10일이었죠. 그리고 1월 7일. 이때 경주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3등급의 기록도 좋았었고 걸음도 좋았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졸전이었죠. 저는 직전 경주는 제가 판단컨대 능력에 정말 10도 발휘가 안 됐습니다. 종반의 추진도 약했었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직전 경주에. 근데 뭐 이번 경주는 임기원 교수라면은 이미 화이트킨의 그야말로 최적인 기수고요. 최적인 기수입니다. 임기원 교수. 그리고 화이트킨은 이때는 능력평가가 이미 없습니다. 의지 없었다. 그리고 1월 7일, 12월 10일 이때 걸음만 보시면 됩니다. 이때 걸음이라면은 이 화이트킨은 충분히 승화되는 마필. 선입형 마필입니다. 선입형 마필. 제가 이 각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5번 문학제냐타. 이 마필은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6번 미라클 도터. 선행력이 정말 좋죠. 선행력. 그리고 9번 나온 샹젤리. 종반에 한 발 쓸 수 있는 추입형 마필.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1번은 가장 센 마필입니다. 그리고 2번 마필이 직전에 선행을 못 받아서 이 마필이 부진했다? 말씀드렸죠. 데뷔전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이 마필은 선임력으로서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유력한 마필은 6번 미라클 도터입니다. 그런데 이 미라클 도터가 만약에 선행을 받는다 쳐도 실질적으로 미라클 도터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가 공백 기회의 첫 출전입니다. 지난해 7월달이었죠. 이때 당시에 포스가 엄청 강했지만 7월달 이후에 이 마필은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직전에 출전 취소였죠. 그러니까는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무려 7개월 만에 나오는 마필이고 두 번째는 이 마필이 실질적인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4등급밖에 안 뛰어본 마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부분이 미라클 도터가 선행을 받는데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받거나 아니면 레이스 위너가 또 선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라클 도터로 보고요. 또는 소베라니아로 봅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이 선행을 받았을 때 과연 레이스 위너가 선입전개로 이 마필들한테 지겠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의 전개와 능력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는 화이트키나 마필이 소베라니아 미라클 도터가 선행을 받았을 때 과연 선의권에 붙었을 때 과연 화이트키나 마필의 능력이 이 마필한테 종반에 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라클 도터가 정상적인 주기에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있다라면 저는 이 마필을 세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백 기회 첫 출전, 그리고 실질적인 승급전, 그리고 가장 12월까지 파행계 여파. 그래서
제가 서두의 전개와 능력을 보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레이스 위너, 화이트킨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당연하게 1번 최강키는 최강의 마필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그래서 저는 이번 9경주가 결론적으로 1번 최강킨, 2번 레이스 위너, 4번 화이트킨 이렇게 3대의 마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번 경주.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거 놓고 하자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리 7번 모스트 스피드인데, 분명히 모스트 스피드는, 물론 이제 직전에는 걸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모스트 스피드는, 분명히 이 마필은 한 발이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그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어려웠을 뿐이지. 이게, 근데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마필이 어차피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배당의 메리트가 정말 좋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저평가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이 마필은 저평가를 받는다면은 필히 소액이라도 좀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 마필 능력이 되는 마필이고, 제가 그 승부 타이밍을 확신을 못 잡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분명히 이 마필은 최소한의 의지만 보여도, 또는 최소한의 전개만 풀려도 가능성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4등급에서는. 그래서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마필 그런 여지는 좀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1번 최강킨, 2번 레이스 위너, 4번 화이트퀸의 경합이 좀 예상이 된다 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경마라는 게 그런 기준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거 뭐 미라클 도토 이것도 댕 받아서 또 되는 거 아니야? 문학제냐타 이것도 추임력이 좋은데? 그럼 뭐 다 안고 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본연의 마력을 쌓고 확신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최강킨, 레이스 위너, 화이트킨 이 3파전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 필히 안고 갈 여지가 있는 마필은 모스트 스피드다. 배당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은 또 능력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중심으로 해서 7번은 꼭 유들이 있게 유동적으로 여러분들 안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염두에 두시고 현장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9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된 5번째 승부처입니다. 10경주. 그리고 마지막 11경주는 A거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 승부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4번 용암보스, 그리고 9번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가 제가 정말 이게 언제입니까? 지난해 12월달이었는데 10월달 이때 제가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하게 언급을 드렸던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마필이 이때부터 정말 잘 뛰고 있습니다. 11월 26일 또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18일 특별경기에서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승급전에 거의 격차 없이 이 마필이 4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현 시점에서는 국산마 3등급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좋은 관계가 되고요. 여기에 발이 4번 용암보스인데 이 마필도 만만치 않죠. 준우승인데 4등급에서의 준우승이 무려 57kg 58kg를 짊어지고 일궈냈던 성적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또 직전 경기는 승급전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유승환 기수가 대통령배 대상경주에서 잘 뛰었던 럭키월드에 그동안에 꾸준하게 기승했던 기수인데 그 마필에 기승을 하지 않고 용암보스 쪽에 기승을 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인기순위 1위 마필 럭키월드가 부러지고요. 용암보스라는 마필이 준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만큼 유승환 기수에 따른 애착도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 마필은 정말 마바에서는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고, 또한 유승환 기수가 애착도 있고 호흡도 정말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3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요. 일단은 뭐 2뒤의 마필이 인기 마필인데 제가 승부로 가져가는 게 2뒤의 마필은 무조건 일단 안고 갑니다. 그런데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두 마리가 따로 있습니다.
발이 3번 원더풀 데블이라는 마필. 원더풀 데블. 이 마필이 정말 잘 나가다가 직전 경주에 부진했죠. 직전 경주에. 항상 제가 이 설명을 다 드리면 이게 조금은 오랜 시간이 또 걸리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원더풀 데블, 특히 문성혁 기수가 최근에 33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해서 승부 기수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본다면은 최근에 문성혁 기수가 원더풀 데블에 기승했을 때 33조 마방의 마필이 나왔던 경주가 여러 번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물론 이거는 저에 따른 그런 나름대로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내피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원더풀 데블은 직전 경주에 능력 대비 좀 아쉬웠다. 왜? 전개상 이 마필이 참고 와서 한 발을 써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나름대로 너무 서두르면서 결국에는 종반에 경주를 좀 그르쳤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원더풀 데블 같은 경우에는 국산마 3등급에서는 이미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그만큼 이 마필이 준비만 되어 있고 본연의 패턴대로 또는 페이스대로 경주를 운영을 한다면은 현급에서는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쳐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 발이 3번입니다. 3번 마필.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이고, 여기에 두 번째는 발이 6번 청산강호입니다. 청산강호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최근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 예전에는 최소한 중위권에 붙어주고 종반에 승부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바닥입니다. 완전히 바닥, 깡바닥에서 그냥 있다가 그것도 전혀 걸음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레이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필이 10월달까지만 해도 걸음이 나쁘지 않았었죠. 이때 이번 경주에 또 다른 인기 마필이 이번 야호 골든캣, 이 마필과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 이후로 계속 부진했는데 이번 경주 이 마필이 훈련을 먼노기수가 직전 경주에 오랜만에 기술했었죠. 이미 이 마필은 먼노기수의 마필입니다. 예전부터 먼노기수가 호흡이 정말 좋았었고요. 그런데 직전에 오랜만에 기승해서 직접 훈련을 좀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정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먼노기수가 공을 들였습니다. 훈련 놓고 본다면 그리고 훈련 강도가 최근에 이 마필의 스포가 4바퀴 2바퀴인데 무려 이번에는 7바퀴를 돌리면서 이 마필이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지를.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9번 마필 그리고 4번 마필 그냥 한 방으로 보이지만은 이게 원더풀 데블도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거는 내피셜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드렸지만은 이 마필도 분명히 내용은 있다. 내용은 있다. 그리고 직전에는 너무 서둘렀다. 현급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특히 청산강호도 역시 이번 경주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냥 막연하게 4번, 9번 한 방이다. 물론 이외의 마필 중에 8번 농범 받아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 마필도 타이밍을 쪼고 있고요. 이미 12월 18일 날 이때 변화를 보인 다음에 이 마필도 타이밍을 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필보다는 3번과 6번의 타이밍이 워낙 좋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드렸던 거고 8번 마필도 염두에는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4번, 9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그 중심에는 3번 마필 원더풀 데블, 6번 청산강호 그리고 8번 농범 바다까지 이 마필들이 키를 쥐고 있고요. 저는 현장에서 한 마리를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갑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이 10경주가 승부의 메리트가 이래서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여러분들. 절대 저배당의 맹신보다는 좀 당학도로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병 마필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10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마지막 승부처가 되고요. 역시 A급이고 A급답게 노림수에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 적중할 수 있는 경주로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라운더 스퍼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라운더 스퍼트는 딱 한 가지만 분석을 하면 됩니다. 뭐냐면 과연 이 마필이 51을 짊어지고 1등급 경주에 되겠느냐. 물론 최근에 연이어서 대상 경주에서도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런데 직전에 이 마필이 세계일법의 대상 경주에서 부진했었죠. 그때 인기순위 1위였습니다. 부진했고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일정이 타이트한 것도 있었지만 앞서 라운더 스퍼트가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안말간의 대상 경주의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경상남도지사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STC의 모두 안말간의 대상 경주였고요. 이 마필이 그 경주에서 선전했던 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은 3번 라운더 스퍼트는 과연 순말과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이 1등급 경주에서 과연 이 마필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직전 경주 입상 실패가 단순하게 피로감의 여파인지 또는 타이트한 스케줄의 여파인지 같은 맥락이죠. 아니면은 이 마필의 사이즈가 앞만에만 통하는 여건인지 이거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라운더 스퍼트라는 마필은 저는 능력을 인정합니다만 이 마필이 압도적인 그런 능력 마필 아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로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렇고요. 뭐 어찌됐든 직전에 와우와우가 이겼죠. 우승을 했는데 그 와우와우가 이번에 또 출전합니다. 52의 부담 중량 점핑 출합니다. 오히려 직전에는 뒷심이 와우와우가 훨씬 더 좋았었죠. 거리가 1400 늘었습니다. 이번 경기 오히려 와우와우가 라운더 스퍼트라는 마필한테 지류가 단 1도 없죠. 1도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마필만 정리가 되면 이거 좀 더 수월한데 컴플리트 밸류라는 마필. 컴플리트 밸류는 직전에 1등급 승급전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준우승. 이때 당시 기록이 1분 55초 플랫이었고요. 54kg를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55kg를 짊어진 닐 페트론이 그때 5등을 했고요. 이번 경주 닐 페트론은 55.5를 짊어졌습니다. 55.5. 그러니까는 컴플리트 밸류는 그때 비교했을 때는 3kg가 빠졌는데 반면에 닐 페트론은 0.5kg 늘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54를 짊어졌던 마이티뉴는 이번 경주 52kg로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12번 마필, 여기에 9번 마필, 6번 마필은 11월 20일 날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이때와 비교해보면 닐 페트론이 가장 불리한 여건이고요. 반면에 6번 컴플리트 밸류 그리고 12번 마이티뉴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 비교이긴 합니다만 그렇고요. 여기 이제 말이 7번 블랙 머스크. 저는 직전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블랙 머스크가 여러분들 어떤 마필이냐면 이 마필이 서울 마주협회장배 때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에 준우승을 했던 마필이 라운더 파이터입니다. 국내 최강의 마필이죠. 그리고 스포츠 스프린트 SBS 그 대상 경주도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던 마필. 그러니까는 그동안 이 블랙 머스크라는 마필은 단거리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냈던 마필인데 와 이게 직전에 공백 기후의 첫 출전에 뜬금없이 2000m 레이스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와 이거 59를 짊어지고 이게 2000m 우승을 합니다. 물론 이전의 경주의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우승을 해도 놀랍지 않은 성적인데 장거리를 그동안에 회피했던 마필이었는데 와 이게 2000m 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중요한 건 이번 경주죠. 이번 경주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중요한 거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직전 대비 훈련이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습보 훈련이 한 바퀴도 없습니다. 게다가 부담 중량은 직전 가동이나 59kg 부담 중량. 소위 이런 거죠. 2000m 여건이라면 소위 장거리라면은 능력이 없는 마필들은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거리 경주는 웬만큼의 이제 그래도 능력이 없다고 해도 1등급 마필들이죠. 단거리는 웬만한 마필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 중량의 갭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느껴집니다. 2000m 거리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59를 짊어져도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겠지만 1200 이런 거리는 능력 있는 마필과 그 외 마필과의 갭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량의 편차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고부담 중의 마필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경주는 블랙 머스크라는 마필이 59를 짊어지고 훈련 강도가 이렇게 약하다면은 게다가 거리는 1400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블랙 머스크가 연투를 하기에는 정말 쉽지는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목할 마필이 일단은 3번 라운더 스퍼트가 최근에 연투
말투의 그런 피로감도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말간의 대상 경기에서만 선전했던 마필이었고 직전에 와우와우라는 마필한테 현격하게 졌던 마필이다. 근데 이번에 1400이라면 와우와우가 동일 부담 중량에서 이 마필이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와우와우. 그리고 여건상 6번 컴플리트 밸류가 15주 만에 나오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병력 이슈가 크게 없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 이슈가 없고요. 그래서 51의 부담량은 유리한 여건이고요. 상대적으로 릴 패트론보다는 역시 12번 마이티 뉴의 부담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 저에 따른 누림수는 소위 주목할 마필은 6번, 11번, 12번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저는 마지막 A급 승부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두의 마필을 염두에 두고 최종적으로 3번 마필을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기조를 가지고 마지막 경주 A급 승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1호 서울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편성 자체가 정말 이게 압도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없습니다. 편성상 거의 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하게나마 이제 주로 파악 정말 중요하겠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경주별로 이거는 터지는 경주다, 아니면은 정말 저배당이 유력하다 라는 경주는 좀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패턴을 맞춰서 배팅 전략을 세우신다면은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 따른 추천 마번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이거는 좀 합리적이다 또는 느낌이 온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에 따른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조언만 해드릴 뿐이지 이거는 제 상계약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자, 1호 경마 역시 대승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3월 초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